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이 시도된다면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핵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 이런 핵 독트린이 발표된 바로 그 다음날 마치 그런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대규모 드론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7일 모스크바가 이른바 핵결의를 수정 발표한 후 하루 만에 러시아의 본토 및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히 푸틴의 핵 대응 지침에 대해서 오히려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오를 주지사인 안드레이 클리치코프는 26일 텔레그램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오늘 밤 또 다른 적의 공격이 격퇴되었다 그러면서 오렐 지역 상공에서 무인 항공기 한 대가 격추되었는데 관련 부대가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 쿠르스크 그리고 브란스크 지역에서 7대의 드론이 파괴되었다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주목을 끄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는 팔리아니차 드론입니다. 그 서막에 오른 건 지난 8월 24일 사실상 시험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의 팔리아니차의 공격 목표물은 크림반도였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대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팔리아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질 않았지만 말만 미사일 드론이지 사거리가 길고 음속 이하 속도이며 일방적인 폭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순항 미사일과 같다 그러면서 그 성능은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이 사거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영국산 스톰 미사일이나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팔리아니차는 체코의 PBS와 우크라이나 회사인 이브센코 프로그레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PBS 350 터보젯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팔리아니차는 최소한 크기, 속도, 사거리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터보팬 추진 넵튠 순항 미사일과 대략 비쌀 것이라고 그러면서 넵튠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확대했을 때의 프로토타입 대함 미사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그해 4월 넵튠의 초기 버전을 사용해가지고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킨 바 있습니다. 연료가 더 많고 추적 장치가 개선된 넵튠의 새로운 모델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의 육지에서 표적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넵튠과 팔리아니차가 다른 점은 추진력이라고 그러면서 넵튠은 효율적이지만 비싼 터보팬을 자랑하는 반면에 팔리아니차는 터보젯 성능 측면에서는 덜 효율적이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작전국은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전역의 공군기지와 산업시설 그리고 정유공장 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자폭용 드론은 1100km나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것은 풍부한 타격 무기입니다. 바로 그 용도로 넵튠을 활용해왔지만 기껏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영국의 스톰 섀도우 그리고 프랑스의 스칼프 AG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나 팔리아니차는 간단한 터보젯 엔진 추진으로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 내부에 수백 마일 떨어진 비행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공격할 수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계략을 저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빈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팔리아니차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준다면
푸틴의 전쟁 기계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밀리던 전세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26일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기습 공격으로 함락된 지 4개월 만에 러시아군이 그동안 요새로 사용했던 공장 등 30여 채의 건물을 탈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의 헬멧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대규모 공장을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이 우크라이나 지휘관 한 명이 소총을 난사하는 사이사이에 소리를 치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방을 돌파해서 계단을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장 탈환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투를 벌이던 우크라이나 군대의 보기 드문 군사적 승리였습니다. 보브찬스크는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침공으로 함락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날 전투 보고서에는 수백 명의 러시아 군인이 공장을 요새로 바꾸어 우크라이나 군인을 매복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집된 도시 전투 진용을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러시아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많은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몇몇 전쟁포로를 사로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도 보브찬스크 공장을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보브찬스크의 사진과 영상은 한때 18,000명이 살았던 무성했던 마을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도로는 찢겨지고 부서졌으며 나무는 타버린 그루터기로 전락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승리 계획을 브리핑하는 것에 맞춰서 동부의 최전선에서 진격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비옥한 토지가 습지로 변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상 총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우크라이나군과 서방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의 군대가 모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전쟁이 어느 시점보다도 치열하다 그러면서 딥스테이트라는 전장을 조사하는 분석가 그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이틀 동안 양측 간에 200건 이상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는 수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최신 중거리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인 벅 M3를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시의 동쪽에 있는 리스크에 배치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파괴한 벅 M3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러시아 국영 방위 수출업체인 로소보론엑스포트가 중거리 ADMS 그러니까 방공미사일 시스템 개발의 이정표라고 극찬할 정도로 러시아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방공 시스템입니다. 공중표적, 정밀 유도무기,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버크 M3는 최대 65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을 상대로 무기고 파괴 등의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군의 탄약고 같은 무기 보관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서부 및 남서부에 있는 3개의 러시아군 창고, 그러니까 트베리 지역의 옥티아브르스키하고 토로페치 창고, 그리고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티오레츠크 창고가 9월 18일과 20일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에 표적이 되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물류시설은 사실상 너무나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만약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ISW는 이어서 러시아는 사실상의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보관 창고 등의 위치를 숨기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구글맵 등을 이용해서 해당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고 민간 우주회사가 러시아 군사시설의 최신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SW는 또 촬영된 유성 이미지에 엄청난 양의 물자가 빽빽하게 배치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군사 창고 근처의 작전상 보안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서 아마도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태평하게
무기들을 저렇게 허술하게 보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